혼자라는 시간, 두려움인가 축복인가? 요즘 사람들은 끊임없이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 깊은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관계를 전전긍긍하고 술자리와 파티를 끊임없이 찾아다니죠. 마치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스스로를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고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강제적인 고립, 끊임없는 불안, 해로운 관계, 심하면 깊은 우울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은 대부분 비극으로 끝맺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고독을 엄청난 무기로 바꾸는 스토아 철학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독의 기술을 터득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강인함, 감정적 독립, 맑은 정신, 그리고 평화를 얻게 됩니다. 저는 10년 넘게 스토아 철학을 연구해온 아드리아노입니다. 가장 외로웠던 순간들이 제게 가장 큰 성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제게 고독이 처벌이 아닌 기회임을, 내면을 강화하고 이성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기회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마음속 깊은 공허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군중 속에서도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빠져있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고요함을 두려워합니다. 5분도 조용히 혼자 있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붙잡죠. 문제는 단순한 디지털 중독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과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타인과의 교류는 유익하지만 고독은 필수적이다. 오늘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 자신과의 평화를 찾기 전에는 어떤 만남도 일시적인 위로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관계를 바꾸는 사람들, 항상 파티나 모임에 둘러싸여 움직여야만 하는 사람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혼자 있으면 괴롭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내면의 고요함이 주는 불편함을 회피하도록 훈련되어 있고 그것은 여러분을 약하게 만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고립이 아닌 강화의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면 자신을 듣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고 패턴을 인지하고 자신의 반응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의 시간 없이는 여러분은 마치 로봇처럼 자동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로 인한 손실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내면의 고요함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불안, 감정적 의존, 충동성과 직결된다고 합니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과의 평화를 찾으려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끔찍합니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감수하는 유독한 관계들, 침묵을 견디지 못해 내리는 성급한 결정들, 목표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끊임없는 방해들, 많은 유명인들의 몰락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에이미 와인하우스는 그녀 세대 최고의 목소리를 가졌지만 세상의 스포트라이트 너머에서는 자신과의 평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고독, 도피처가 된 중독, 마취제와 같은 유독한 관계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가장 소중한 것, 즉 명석함과 본질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길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어떠했습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였지만 깊은 고요함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편지를 쓰고 자기 성찰을 했으며 삶의 행복은 생각의 질에 달려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황제로서뿐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존경받았던 이유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에서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은 엄청난 강점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은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명확성을 찾고 진정한 우선순위를 발견하며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은둔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을 잃지 않도록 내면의 기반을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루 5분 동안 휴대폰을 집어들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자신의 생각을 관찰해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싫다고 어떤 초대든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을 들여다보는 밤을 가져보세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자신과의 만남을 통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고 약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스스로를 채우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안정적이고 창의적이며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안감 때문에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자신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찾고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조용히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항상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방해물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리는 답은 여러분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의 방해물로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에게서 멀어질수록 타인의 의견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거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상사, 배우자, 친구, 심지어는 소셜미디어의 낯선 사람들까지 말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 남의 의견을 구하는 사람들을 본 적 있으십니까?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자유로워지려면 당신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들에 무관심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들에는 타인의 의견, 사회적 인정, 외부의 칭찬 등이 포함됩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가면을 쓰고 틀에 맞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좌절로 향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단지 더 받아들여지는 혹은 안전한 직업이라는 이유로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심판이나 외로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콜롬비아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젊은 성인의 거의 60%가 자기 성찰이 아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바탕으로 중요한 인생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부의 인정에 대한 의존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만 감정적으로는 파괴적인 중독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이를 끊임없이 목격합니다. 지친 영혼을 감추고 미소 짓는 사람들, 매일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사랑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커플들, 정체성 위기를 겪으면서 성공을 과시하는 전문가들, 이 모든 것은 내면을 들여다볼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멈추고 자신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이 혼자 있는 법을 배울 때만 가능합니다. 처벌이 아니라 훈련으로서 말입니다. 고독의 침묵은 군중의 소음이 감추는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진실 중 하나는 여러분이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정이 필요할 뿐입니다.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지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타인의 기대에 얼마나 조종당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미디 천재 수많은 상을 받았고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로빈 윌리엄스를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그는 내면 깊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싸우면서도 항상 밝은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외부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압박감과 진정한 자기 성찰과 자기 이해의 시간 부족은 그의 몰락에 기여한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반면에 키아누 리브스는 어떻습니까? 할리우드에서 가장 존경받는 배우 중 한 명이자 가장 조용하고 내성적인 배우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소중한 사람들을 잃고 개인적인 비극을 겪었지만 절대 고통을 화려함으로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는 스포트라이트에서 물러났고 겸손함을 유지했으며 지금까지도 그의 차분하고 진솔한 태도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키아누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자유로워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이 믿는 대로 살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을 알게 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는 것은 혼자가 될 때만 가능합니다.
혼자 있으면 자신의 불안감과 마주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패턴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방적입니다. 내면이 강해짐에 따라 타인의 인정에 대한 욕구는 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실에 끌려다니는 인형이 아니라 완전하고 의식적이며 진실된 인간이 됩니다.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선택 중 몇 개가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몇 개가 단지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에서 벗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삶은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닌 여러분 자신에 의해 살아가게 됩니다. 혼자 있음은 삶에서 거의 아무도 배우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바로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고독의 침묵 속에서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존재하는 가장 정직한 거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거울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비난할 사람도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할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힘이 생겨납니다. 에피크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어떤 위대한 일도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노력하고 연습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혼자 있는 것도 그러한 연습 중 하나입니다. 노력을 요구하고 성숙함을 요구하며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까? 나는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내 배우자가 달랐다면 나는 더 잘 지냈을 것이다. 내 상사가 나를 인정해줬다면 나는 더 행복했을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여러분이 자신의 평화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는 한 여러분은 결코 자신의 삶을 실제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그 통제권을 되찾게 됩니다. 외부의 소음과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면 여러분이 자신의 고통에 얼마나 참여해왔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치유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찰리 신의 예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수년 동안 방탕한 삶, 중독, 파괴적인 관계,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무언가 잘못될 때마다 언론, 동료, 성공에 대한 압박 등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탓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끔찍한 공개적인 몰락, 계약 해지, 건강 악화, 파괴된 명성이었습니다. 내면의 성찰, 내면의 조정, 진정한 책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나발 라비칸트 같은 사람을 보면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명료함, 성장, 자유를 위한 도구로서 의식적인 고독을 가장 강력하게 옹호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나발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고 자신의 패턴에 의문을 품고 혼자 있는 시간을 자기 연마의 기회로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떤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명상, 심도 있는 독서, 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 등입니다. 이러한 연습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행동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행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자기 책임감이 높은 사람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행복과 개인적 성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역경조차도 무게가 달라집니다.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대처할 수 있는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면의 대화를 위한 공간을 만들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 요구사항, 영향력으로부터 멀어질 때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의 잘못은 무엇이고 내 책임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진심으로 했을 때 모든 것을 바꿉니다. 희생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주인공의 역할을 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두렵습니다. 피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행동해야 하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자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이 당신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힘을 발견하십시오. 즉,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면서 사는 한 언제나 약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 것이고 내가 해결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면 진정으로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성장하고 싶습니까? 더 나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까?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침묵도, 고독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여러분을 칭찬하거나 비난할 수 없는 그곳에서 성숙함이 꽃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유를 경험하면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인질로 살지 않게 됩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면 매우 강력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요새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외부 세계에 의존하지 않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은 외부의 인정을 구하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혼자가 되면 절망에 빠집니다. 보이지 않고 버려지고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은 진정한 안전은 박수, 좋아요 또는 약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격의 견고함에서 온다고 가르칩니다. 세네카는 썼습니다. 영혼은 불굴의 정신을 가져야 하며 모든 것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혼란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은 방해물로 둘러싸여서는 이러한 불굴의 영혼을 기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텅 빈 대화, 피상적인 관계, 여러분을 마취시키는 화면으로 도피해서는 감정적으로 강해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힘은 여러분이 자신의 생각과 혼자 있을 때, 도피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 생겨납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서 공허함을 느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는 일요일 오후에 불안감을 느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이러한 버려짐의 감정은 동반자의 부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구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은 여러분이 자신의 기반이 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어떤 바람에도 쓰러지고 어떤 거절도 비극이 되고 어떤 침묵도 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혼자 있는 법을 배우고 그 시간을 자신을 알고 좋은 습관을 기르고 마음을 강하게 하는 데 사용하면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 자신 외에는 아무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에이미 와인하우스는 이에 대한 뚜렷한 예입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티스트이지만 외부의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침묵, 내면의 압력, 명성의 고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견고하지 못했기에 중독, 불안정한 관계, 과도한 행동으로 도피하려 했습니다. 에이미는 천재였지만 감정적으로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약함은 내면의 지지가 없었기에 그녀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고독을 돌보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세상이 여러분을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겉으로 얼마나 빛나든 상관없습니다. 반면에 월든을 쓴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어떻습니까? 그는 숲속에서 2년 동안 고독하게 살기로 선택한 일기를 썼습니다. 이러한 고독한 시간 속에서 그는 자기 성찰을 통해 자연과 자신, 그리고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고 그 경험은 월든이라는 불멸의 걸작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탐구하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성찰하는 여정이었고 그 결과 그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자신을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멈춰야 합니다. 외부의 소음을 끄고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불편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은 선물입니다. 상처가 어디에 있고 혼란이 어디에 있고 치유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 쇼핑, 방해물 속에서 평화를 찾으려 하지만 지속적인 평화는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일 혼자 있는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만의 시간입니다. 숨을 쉬고 생각하고 글을 쓰고 기도하고 명상하세요.
어떤 방식이든 이 공간은 존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살아가고 자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방향 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신에게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있었던 시간은 언제였고 그 시간이 좋았습니까? 불편하지도 조급하지도 않고 평화로웠던 시간 말입니다. 여전히 소음에 의존한다면 침묵이 여러분에게 보여주려는 상처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부름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변하고 마음은 진정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혼자 있음은 거의 아무도 배우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자신에게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고독의 침묵 속에서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존재하는 가장 정직한 거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거울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비난할 사람도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할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힘이 생겨납니다. 에피크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어떤 위대한 일도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노력하고 연습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혼자 있는 것도 그러한 연습 중 하나입니다. 노력을 요구하고 성숙함을 요구하며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까? 나는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내 배우자가 달랐다면 나는 더 잘 지냈을 것이다. 내 상사가 나를 인정해줬다면 나는 더 행복했을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여러분이 자신의 평화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는 한 여러분은 결코 자신의 삶을 실제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그 통제권을 되찾게 됩니다. 외부의 소음과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면 여러분이 자신의 고통에 얼마나 참여해왔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치유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찰리 신과 나발 라비칸트의 대조적인 삶의 방식은 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책임을 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자신과의 대화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여러분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상을 등진 게 아니라 세상의 심장을 들여다보기 위해 스스로 고요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에게 고독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과 가장 깊이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목적의식과 단순함, 그리고 자립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법을 남들보다 훨씬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마치 연약한 싹이 거센 비바람을 견뎌내고 굳건한 나무로 자라나는 것처럼 그는 강인해졌습니다. 최근 버펄로 대학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갖는 사람일수록 창의성과 감정 조절 능력, 그리고 공감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이죠. 고립이 아닌 내면의 성장을 통해 세상과 더욱 풍요롭게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내면이 단단해지면 비난은 빗물처럼 흘러내리고 남들과의 비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거절도 더 이상 발목을 잡지 못하죠.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고독 속에서 온전한 자아를 발견한 것이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더 이상 남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고 자신을 채우기 위해 무작정 타인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관계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고독을 피하기 위해 아무나 곁에 두지 않죠. 이젠 고독이 편안함이고 특별한 선물이며 자신을 재충전하는 공간이 되었으니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처럼 산, 바다, 들판에 피난처를 찾지만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언제든지 자신의 내면에 피난처를 만들 수 있다. 세상에서 도망칠 필요는 없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건 바로 자신의 내면에 튼튼한 피난처를 짓는 일입니다. 그 시작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힘의 원천으로 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고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을 때 도망치지 말고
당신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세요. 고독을 견뎌낼 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 준비성이 바로 연약한 자와 강한 자, 방황하는 자와 중심을 잡은 자, 반응적인 자와 리더의 차이를 만듭니다.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고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고독을 벗삼는 자는 강해집니다. 침묵과 자기 성찰의 예술을 익히면 감정적으로 독립적인 사람이 됩니다. 오늘날 모두가 무언가나 누군가에게 기대어 빈 공간을 채우려 애쓰는 세상에서 이것은 엄청난 힘입니다. 지금 이것을 실천하면 굳건한 기반을 쌓을 수 있습니다. 거절, 비난, 고독의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는 안정감 말입니다. 더 이상 반응적이지 않고 중심을 잡은 덜 의존적이고 더욱 온전한 당신이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을 계속하고 싶다면 다음 영상이 당신의 다음 걸음이 될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하고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당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